미국 정치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레임덕인데요. 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이 단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인데 왜 갑자기 절름발이 오리, 그러니까 레임덕 신세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사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레임덕의 정의부터 딱 짚고 갈게요. 임기 말에 힘이 쭉 빠져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 무리에서 뒤처져서 뒤뚱뒤뚱 절뚝이는 오리를 생각하면 이미지가 바로 그려지시죠? 근데 이 용어가 처음부터 정치에서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기묘한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를 한번 따라가 보죠. 놀랍게도 말이죠. 정치판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네, 바로 18세기 영국 런던의 증권 거래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빚을 못 갚아서 파산해버린 증권 중개인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레임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경제용어가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와서 정치용어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멀쩡하던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계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근데 그 권력은 사실상 2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중간선거 때문이죠. 임기 딱 절반 지났을 때 하원 의원 전체랑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데 여기서 정치 지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선거를 대통령의 중간고사 성적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자, 지난 2년 동안 일 잘했나 보자 하고 평가를 해서 투표로 보여주는 거죠.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냐 아니면 심판이냐 그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놀라울 만큼 거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 속한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평균적으로 하원 의석을 25석이나 잃었어요. 이건 뭐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의 깨지지 않는 미국 정치의 법칙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중간선거에서 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몇 석 잃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회라는 권력의 중심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뜻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여당이 의회 다수당일 때는 뭐 법안도 술술, 예산도 술술, 사람 뽑는 것도 착착 진행되죠. 하지만 다수당 자리를 뺏기는 순간 모든 게 멈춰섭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야당은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의 힘을 빼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걸까요? 그들이 쓰는 구체적인 무기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필리버스터죠. 합법적으로 토론을 무한정 길게 늘려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장관이나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할 수도 있고 예산안을 부결시켜서 아예 정부 운영의 발목을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 3분의 2 이상이 똘똘 뭉치면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은 급속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해외 동맹국이나 심지어 적대국들까지도 저 사람은 곧 떠날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음 주자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네임덕 현상은 뭐 어느 특정 대통령한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자 일종의 정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 2018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까지 정당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막히는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레임덕이라는 드라마가 그대로 재현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클린턴도 중간선거에서 크게 졌지만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어요.
타협을 통해서 중요한 개혁들을 성공시키면서 레임덕을 멋지게 극복해냈죠. 이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임덕이라는 현상, 과연 미국 정치 시스템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처음부터 의도된 장치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레임덕은 단순히 대통령 힘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왕의 독재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운 미국의 건국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리는 거였거든요. 이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레임덕으로 나타난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대통령의 힘을 빼서 독주를 막는 이 시스템,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영리하고 탁월한 안전장치일까요? 아니면 정작 나라에 꼭 필요한 일조차 못하게 막아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비효율적인 구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